안녕하세요. 호주 인맥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대학에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파운데이션 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호주의 교육체계인 AQF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링크를 보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 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 대학 1년 진학을 위한 예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부족하거나 대학 진학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이 과정을 선택하곤 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대학 입학에 필요한 기초학업 능력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각 대학마다 입학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신 4에서 5등급 정도면 진학이 가능하고요. 이후 2학년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하지만 바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이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 1년을 마치면 대부분의 경우 2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호주 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의 장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대학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는 기초를 다지기 때문에 학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디플로마 과정은 학업 강도가 높고 전공에 대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학습이 요구되지만 졸업 후에 바로 2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다라고 하지만 본과, 다시 얘기하면 학부 1년 과정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디플로마가 조금 쉽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파운데이션과 디플로마 어느 과정을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파운데이션과 디플로마 중에 무조건 디플로마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기간과 비용을 놓고 보면 디플로마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데이션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려는 대학과 학과에 디플로마 과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보통 있지만 디플로마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외에도 디플로마가 가더라도 전공 배경 지식이 약해서 따라갈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가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과이고 생물화학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파운데이션에서 사이언스, 과학을 배우고 1학년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디플로마 과정을 들으면 무조건 2학년으로 진학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디플로마를 수료하면 2학년으로 진학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학과에 따라 일부는 학점만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TS 대학의 IT나 경영의 대부분 학과에서는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하면 2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1학년 때 해야 하는 실습이 디플로마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학년으로 가서 따로 수업을 해서 졸업이 늦춰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1학년에 있는 대부분의 학점은 인정받지만 실습은 별도로 진행해야 돼서 결국에 학점에 대한 크레딧과 기간이 일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교로 그리피스대는 디자인학과 디플로마를 하고 2학년으로 가서 1학년 입학생과 똑같이 3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아시고 UTS 디자인 갈래, 그리피스 디자인 갈래라고 얘기하면 학교의 레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간만으로 보면 그리피스가 낫겠죠. 이런 정보를 아는 건 호주인맥으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일부 과목만 인정된다면 굳이 디플로마 과정을 들어야 할까요? 학사로 입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로마 과정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주변의 많은 유학생들도 디플로마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실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적이 되어서 바로 입학한 친구들조차 최근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디플로마 과정 거쳤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과정은 유학생이 대학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이에요. 유학생 특화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예를 들어 나머지대 약대를 진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디플로마 과정을 배울 때 인간생리학을 배우고 약대 1학년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생리학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플로마를 안 배우고 약대 1학년으로 인간생리학을 배운 친구와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학업 수준과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달랐다라고 합니다. 디플로마 과정은 인간생리학, 휴먼 피지올로지 과목을 보면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과목을 어떻게든 수료해서 더 높은 수준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인 반면 약대 1학년에서 휴먼 피지올로지 수업은 빠르고 어렵게 진행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일부 또는 대부분의 디플로마에서 좀 더 천천히 자세하고 쉽게 배우고 나서 주전공으로 편입하는 게 좀 더 쉬울 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여기에는 결국 유학생이 호주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과목을 마주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플로마 과정은 일부 과목을 조금 더 쉽게 배우고 나서 전공을 진입하면요 학업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고요, 실패의 가능성도 많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주에서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하고도 또 다른 주로 가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할 때 디플로마 과정의 과목들 아니면 파운데이션 과정의 선수 과목들이 인정이 될까요? 물론 해당 대학의 부설 칼리지에서 듣지 않아도 다른 주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하면 편입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학이 가능하고요,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점, 다시 얘기하면 진짜 2학년으로 딱 갈 수 있는 걸 다 인정받을 수 있냐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대학에서 IT 디플로마 1년을 했지만 B대학의 2학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B대학에서는 디플로마 1년 과정 중에 일부 과정만 인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대학의 디플로마 과정 2학기로 가거나 아니면 해당 대학의 본과의 일부 학점만 인정받고 입학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학년에 일부 크레딧을 인정받는 경우죠. C대학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은 2학년을 바로 받아주는 대학도 있어요. 이거는요 저희도 모든 학 과목마다 다 컨펌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정확한 거는 실제로 지원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의 부설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습니다. 해당 대학에서는 보통 해당 대학 부설에서 해당 대학에 올라가는 게 가장 스무스한 패스웨이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저희 유학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기 중간을 마치고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요 그 전에 옮기려는 모전 과정이 취소되고 한국에 돌아가서 COE 취소를 받고 다시 등록해서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운 일정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학교를 중간에 바꿔야 되겠다 하면 학교를 바꾸는 거는 비자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걸 다 취소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받아서 COE 받고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인맥에서는요 이런 복잡한 신청이나 아니면 좀 더 빠른 패스웨이나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로 도와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를 바꿔야 되거나 학교를 바꿔야 되거나 과정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호주 인맥과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호주 유학의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호주 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